오늘 같은 불장에도 또 종목 고민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7만 원에 비중 50% 돼요. 47만 원에 비중은 50%. 비중도 네. 좀 높으시고 그러니까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오늘 그래도 좀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NC소프트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전략을 바로 짜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중립이 네. 좀 우세하네요. 그러니까요. 매수가도 높으시고 비중도 일단 높으시니까요. 네. 근데 앞서서 뭐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게임주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맞아요. 게임주 흐름도 괜찮았는데 NC는 약간 보합권 흐름이었거든요. 맞아요. 앞서서 조 팀장님께서 음. 게임 업종 비중 확대해야 맞아요.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팻말은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네. 그럼 이분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주가 딱 3개 있습니다. NC소프트, 네. 카카오 게임즈, 마지막 하나가 넷마블입니다. 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평가 내지는 좋은 기업을 선별을 하실 때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가치를 많이 바라보실 겁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진 회사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NC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독합니다. 상당히 독하다는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간 부분이 있는데 실상 코로나 시즌 이후로 신작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엎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자금적인 여부에서도 좀 부담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빠질 법한 자리까지는 다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저가권에서 돌리는 자리가 다른 거는 아니고 12월 7일 날 신작 발표가 있죠. NC소프트의 그 TL이었나요? TL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도 한번 해당 게임을 좀 살펴는 봤습니다. 살펴는 봤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껍데기만 바꿨지 그대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흥행 여부가 언제나 게임주는 가장 중요합니다. 투심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간단히 모두 돌려버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실적입니다. NC소프트 12월 7일 전까지 이제 지스타까지 있다 보니까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그런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올 가능성은 있고 선행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차 전지가 좀 쉬어야 돼요. 이 쇼커버링은 오늘 급격하게 올라온 2차 전지 좀 쉬고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다른 이 공매도 종목들로 퍼져 나간다면 단기적인 상승까지는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NC소프트를 제가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곁들여 들었었던 거는 이제 이 많은 이용자분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NC소프트랑 비슷한 류의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쟁사, 위메이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여러 가지가 이미 상당히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전처럼 독점적인 구조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 포장을 한다면 분산되어 있는 게 이번에 성공하면 다시 다 돌아오겠네요. 그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신작이 공개되기 전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 2차적으로는 신작 공개된 이후 뉴스가 나올 겁니다. 동시 접속자가 얼마다, 이제 향후에 이게 모바일 버전도 나왔거든요. 이게 PC 버전밖에 안 나온 상황인데, 모바일 버전 나오면 매출 순위도 뭐 몇 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퍼져 나가면은 그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겁니다. 11월 일단 지스타 내진 이 구간까지 지수가 만약 함께 가는 흐름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낙폭과대 종목은 이전처럼 항상 기본 대응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이동 평균선 자리 대략적으로 한 35만 원 내지는 30만 원 선까지 정도는 대응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주를 선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저는 항상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시라고. 아들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것도 고등학생 아들분들이 가장 좋아요. 아들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NC소프트 평이 어떤가? 안 좋습니다. 대체로 이 이용자 때 이제 나이대까지 판단을 해본다면은 물론 좀 더 이제 나이대가 있고 소비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NC소프트 게임을 즐기긴 합니다. 그래서 기대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성공과 주목도만 올린다면은 NC소프트 45만 원, 이게 47만 원. 옛날에 이 주가 조작 사건 한번 터졌을 때 그 가격이잖아요.
저 정도까지는 네, 이번에 흥행과 같이 함께 한다면 성공할 수 있어 보이고 50%란 비중이시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 중에 이벤트 발 맞춰서 1차적인 구간에서 장기선에서 일단 한번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위해서 비중 한 번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신작 공개되고 발표되고 이후 반응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를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린 김에 제가 네. 유튜브에서 또 게임주가 또 다른 게 올라와가지고 한번 도와드릴게요. 블루밍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한빛소프트를 들고 계시고 네. 3,631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인데 이 게임주가 조금씩 오르던데 추매 가능할까요? 물어보셨어요. 사실 NC소프트도 손 팀장님께서 긍정 주셨으니까 맞아요. 여쭤볼게요. 한빛소프트는 지금 비중 확대 가능할지 사실 한빛소프트도 오늘 딱히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비중 추가 매수하실 비중으로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빛소프트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유통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 한빛소프트가 보통 이제 드론 관련 종목으로 움직입니다. 자회사 중에 한빛 드론이 있는데 이제 드론이 어떤 우리가 뭐 드론 수출이나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드론 관련 종목으로 뭐 제이션 시스템이나 뭐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일 때 그 뒤를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추이가 지속되지 않고 좀 빠르게 밀려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에 따라서 수급과 뉴스에 따른 매매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도 한빛소프트의 게임 관련으로 실적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신작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RPG 게임도 만들고 있는데 확실히 RPG 게임 같은 경우는 확률형 아이템이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정부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제한을 주다 보니까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확률형 아이템으로 매출을 못하다 보니까 뭐 코스튬이나 어떤 경험치 아이템 이런 것들 매출을 충당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걸로 충당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게임을 종종 하긴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 묻는 걸 보면은 확실히 게임에 쓰는 현금의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에게 가져다주는 메리트가 크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한빛소프트가 보통 유통하는 게임들이 그런 지속적인 결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타이틀을 사서 운영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은 딱히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 강세 보일 때 한빛소프트 게임 관련 수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30% 정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 수급 들어오니까 일단은 지켜보되 정말 게임주로 인한 낙수 효과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드론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인 3,000원과 3,200원 사이에서 안전하게 손실 줄여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는 신규 종목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뭐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면서 좀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지금 전화번호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많이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 전화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부산이요. 부산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70%고요. 오. 매수가는 13만 원이에요. 13만 원에 비중을 좀 네. 많이 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그때 단타로 빨리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거 네일노브 그거 올라올 때 들어갔어요. 그때 로봇주도 올라올 때 두산 네, 로보틱스 좀 상장 상장 전에. 전에 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9%대로 상승을 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럼 바로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산 과연? 네, 그래도 세 분이나 긍정 들어주셨는데 네. 정태근 이사님만 실망시키지 중립을 않는 부정택은.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증권가에서도 뭐 자회사 가치만 평가를 해도 상당하다라는 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목표가를 또 하향하고 네.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사님? 자회사 가치가 상당한 건 그냥 지주사만 좋습니다. 투자자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사 매수 이렇게 권하진 않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도 13만 원대 한번 추천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동정심이랄까요?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일단은 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 상담하실 때 그 아마 두산 IPO 요거 때문에 들어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가격대가 요 9월 11일 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생각했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냥 나오십시오. 어찌 보면은 지금 박스 쳐진 요 구간이 두산 IPO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상승이 나왔다가 그게 주가 빠진다라는 건 그 기대감이 이제 완전 소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반등이 나온 건 두산 같은 경우 쇼커버링 이슈보다는 아마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오늘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뭐 최근에 흑자 전환 기대가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흑자 전환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고 요 종목도 같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13만 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만 원 이상 그래도 올라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이상에서 내가 요 정도 손실을 줄이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버텨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데 10만 원까지 가격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답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짧게 들어갈 거라면요. 손실 좀 보더라도 빨리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지수사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회사 가치 상당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자회사 가치 지배순이익이 올라오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거를 주주환원책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주주환원책 특히나 배당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사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수사보다는 그 좋게 보고 있는 자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명심하시고 10만 이상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가서는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손실 좀 줄이고 나올지 대한 부분들을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하시고요. 지금은 갖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막 파는 건 아니거든요. 팔더라도 손실을 줄이고 파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보다는 최대한 손실 줄이자 요 생각으로 일단 그 주가 흐름을 보시고 상담도 계속 받으시면서 AS를 받아가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기로 좀 들어가셨으면은 손절도 네. 좀 빠르게 하시는 게 낫다.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시청자분께서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성웅 차장님께도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뭐 테마주 이런 뭐 섹터별 종목들은 네. 오늘 상승률이 저조했는데 오늘 이런 대형주들이 오히려 크게 올랐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장세가 계속될지 앞서서 정태근 이사님은 지주사는 좀 짧게 볼 거면 지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주사를 좀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건 맞아요. 네. 자회사들의 이 실적이나 이슈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부분도 많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두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올랐다가 다 빠진 상태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참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큰 걸 봤을 때도 대형사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건 좀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저도 약간의 긍정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긍정 의견은 좀 이 단기적인 주가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두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 재료가 많이 좀 소멸된 건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지금 3분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떤 두산의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두산 밥켓이나 이쪽에서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도 이 매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핵심이나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어떤 전력 산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첨단 산업으로 좀 바뀌는 과정도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AS가 꾸준히 받아야 되는 게 이 두산이고 두산을 넘어서 이 지주사가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뭐 지분 가치나 또 회계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말끔하게 소화됐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 비중도 많으세요. 70%신데 좀 지금 현재 뭐 비중을 올라올 때 줄이는 부분보다도 우선은
단기 랠리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를 하시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또 이거에 대한 또 자회사들의 또 이슈가 좀 바뀌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그때 이 가격이나 이런 시점에서 이 좀 핸들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산에 대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샤페론요. 네. 5,740원에 10%요. 5,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네. 네, 비중은 10%이시네요. 네네. 그럼 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9월 한 12일인가? 13일 이 정도에.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매수가까지라도 올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샤페론은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미리 들어놓고 계셨던 손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세 분 다 부정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앞서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 의견 갖고 계셔서 네. 샤페론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감지하지 않았나 싶으신데 시청자분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팀장님? 근데 우선 중장기적인 보유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저는 이걸 달리 듭니다. 샤페론이 적자 기업이지만 2022년 10월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도 그래도 다행히 단기적인 박스권 저항구간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청산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이 10% 정도이니까 작으시니까 그것도 다행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샤페론이 언제 슈팅이 나올까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제 시청자분께서 손절을 못하지만 추매 없이 현금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업 계열을 보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비임상이랑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은 크지 않겠지만 리스크는 크지 않은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국전약품이 샤페론이랑 공동 개발을 이제 치매 치료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만 치료제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장급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스코텍이나 뭐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대장인데 샤페론은 그 사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10월에 임상 1상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고 지금 뉴스도 거래량 실을 때 보면 그 임상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10월 달에 임상 뉴스가 나왔으니까 보통 3개월 뒤에 임상 결과가 나오든가 임상 결과랑 이제 이상에 대한 뉴스 아니면 뭐 기술 수출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그걸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거고 수급 동향이 좋습니다. 지금 10월 23일에 바닥 확인한 다음에 쌍바닥 다지고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21선 돌파를 하는 과정인데 21선 돌파한 건 아니죠. 이제 저항이 닿았으니까 물량 소화가 나온 건데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잘 받아줬습니다. 수급동에 보면은 10월 27일부터 왼수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31일 하루만 왼수 매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저점은 외인이 들고 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 문제가 없고 국전약품이나 다른 종목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 치료제 이런 중심권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 이 단기적인 저항권 아래에 소규모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청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손절가는 제가 3,45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300원, 2차 목표가는 4,900원 잡고 안전하게 빠져나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 너무 걱정 마시고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오, 네. 1485번님이신데요. 8만 원에 100% 매수를 100%.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매수가보다 아래인데 1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8만 원, 9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을 또 바로 여쭤보셨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과연 10만 원 갈 수 있을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궁금하네요.
네. 긍정에 중립한 네.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크게 상승을 해서 음. 아마 좀 계좌를 닫아놓으셨던 분들도 또 열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 8만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중립 의견부터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성욱 차장님이 중립 들어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래서 8만 원은 모르겠지만 10만 원까지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0만 원이 제일 예측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수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좀 강했던 부분은 역시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 부분을 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반도체 부분 쪽도 그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뭐 가전 또 이제 모바일 쪽도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반도체 또 HBM 여러 가지 이 반도체 쪽에서의 뭐 AI와 함께 이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매수하는 부분이 좀 더 나은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쪽과 SK하이닉스가 이 고성능 어떤 이 HBM 쪽에서는 거의 두 기업들이 경쟁이라기보다도 두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HBM 나왔을 때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 다 매수 관점으로 잡아도 좀 괜찮긴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매크로 지표가 좀 뭐 불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영향을 더 받는 건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10만 원, 뭐 언젠가는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에 대한 궁금증도 더 크실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분위기면은 SK하이닉스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물론 지금 통화 정책도 그렇고 여러 뭐 디램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가 이 재고 조정이나 스스로 핸들링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좀 확인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8만 전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10만 전자까지는 SK하이닉스보다 더 고려할 사항이 많은 건 좀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사실 10만 전자 언젠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희망회로 돌리고 있지만 네. 언제쯤 이게 가능할지가 관건이잖아요. 조 팀장님이 또 긍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뭐 언제쯤 이게 가능할지, 뭐 반도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하던데 내년엔 좀 가능할까요? 상반기 말고 더 상반기. 멀리 보셔야 아, 됩니다. 더 멀리. 당연히 10만 원까지 가려면 더 멀리 그쵸. 보셔야죠. 저희 네. 어머니도 8층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하. 8층에 계신데 솔직히 그 주식 중에 이 자산들이 결국 계속해서 증식하고 올라간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그냥 차트 열어보시고 월봉이든 연봉이든 열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네.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셨으면 결국에는 배당 받으시면서 이번 올해는 얼마나 올라갔군요. 결국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삼성전자는 앞서서 이제 차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수물이다 보니까 이 연동적인 부분에 때문에라도 이 정말 연대비 해가지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자산 팽배해지면서 같이 지수 레벨업과 삼성전자 레벨업이 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사실상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또 박스권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박스권 간다면요. 삼성전자도 그럼 결국에 박스권 칩니다. 장기적으로 아주 먼 미래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레벨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10만 원을 바라보시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반도체 쪽으로 좀 연결해서 보면은 좀 하이닉스랑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제가 월봉 차트로 좀 긴 호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동그라미 친 곳들이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2014년에서 15년 사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 이때가 다 어떤 날이었냐? 메모리 신규 제품 출시 연도입니다. 출시한 다음에 항상 재고 문제 터지고 뭐 여기서 항상 이슈가 같이 붙어요. 신기하게도 같이 경제 이슈까지 붙으면서 확장기에 있던 게 다시 축소가 되는 구간이 항상 이렇게 찾아옵니다. 조정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똑같아요. 조정 나왔다 올라갔다가 계속 일단은 지금 총 3번째 사이클 반복 중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살펴보신다면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더 매력도가 있지만 삼성전자도 향후에 우리나라 이제 최초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이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이 사이클 다음 사이클이 아마 이제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출시 연도가 7년 최근에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기간이 많이 길어졌다 보니까 현재 구간 내에서 향후에 이제 한 몇 년 후인지 뭐 한 10년 후가 될까요? DDR6가 나온다. 저는 그때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오면은 지금 최근에 저도 굉장히 상승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숏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그래서 한 기간 정말 길게 보십시오. 기간 길게 보시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거면 저는 적금식 투자를 좀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적금식으로 한 달에 그냥 일부 금액 정하셔가지고 나는 이자, 배당률 타고 간다 하고 생각하시고 적금식으로 계속 납입을 하시고 향후에 큰 사이클, 빅 사이클 온다. 그럼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두십시오. 내려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삼성전자 투자 방법입니다. 적금식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민또님께서는 10만 원 가든 못 가든 삼전은 지금 홀딩이죠 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한 분만 더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그쵸. 계시잖아요. 네. 지금 대니님께서 부정퇴근인데 긍정을 들어주셨다라고 무슨 이렇게 일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 소부장 종목들도 크게 올랐고 뭐 반도체 ETF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맞아요. 올랐는데 반도체 지금 봐야 될 시점일까요, 이사님? 반도체는 지금 적어도 버릴 자리는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걱정되는 게 이제 반등 나오는데 이제 파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 고생한 게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이클을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8만 원대면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 막 빠질 때 들어갔거나 지나고 나서 10만 원에서 조정받으니까 10만 원 돌파하기 그때 당시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찍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8만 원대 머물 때 매수하실 분이 상당히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산업이라는 게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디램 돌아서고 낸드도 이제 1.5% 돌아서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여기서 팔면 제가 볼 때 되게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팔고 나면 더 간다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8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8만 원까지 충분히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10만 원 충분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고생한 게 있어가지고 본전이 오게 되면 던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의뢰하실 분도 이제 100% 많은 비중에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지쳐서 매도할 수 이렇게 가져가 10만 원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겠지만은 아마 8만 원 오게 되면 팔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때서 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팔고 나면 더 갑니다. 이상하게 이게 꼭 법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디램 사이클하고 거의 똑같이 가요. 거의 똑같이 가기 때문에 2021년도 6월 달에 디램이 꺾일 때 같이 꺾였다가 이제 최근에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물론 하이닉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스윙률이 좀 낮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고 어제 디램이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년 내에는 10만 원이라고 제가 콕 집어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은 가지고 계실 것보다 이상은 올라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은 그냥 내가 시기 안 좋았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세 분의 다양하고 또 냉철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삼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8311님인데 SKI 테크놀로지를 9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지금 오늘이야 다행히 뭐 급등이 나왔지만 목표가가 줄하향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오늘 11% 급등세 보여줬는데 이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반반 나뉘어졌네요. 네. 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비중이 30%로 낮진 않으신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게 거의 좀 3달 만에 주가가 좀 반토막 났잖아요. 네. 반토막 났고 지금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인데 이 SKI 테크놀로지가 반토막 났던 부분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우선 양극재 쪽에서의 그런 트랙으로 시작으로 다른 이 분리막, 음극재 쪽에서의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우선 SKI 테크놀로지가
이 그전에 기대감을 모았었던 이 미국 공장 쪽에서의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되고,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도 2공장, 3공장 쪽에서의 가동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계속 이제 연장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급격하게 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과도한 주가에 대한 이 하락세가 저는 오히려 지금 긍정으로 든 이유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침투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전반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뭐 11% 이상 올랐을 때 좀 부담되는 게 아니라 길게 놓고 보면은 정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SK 테크놀로지 지금 비중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우선 비중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막 30% 뭐 이상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 정도면은 조금씩 좀 채워넣어도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다음으로는 전화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화가 왔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요.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은요? 매수가는 16,400원, 음. 비중은 15%입니다. 네, 16,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예. 좀 그래도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있어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좀 많이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강원랜드도 실적 부진 때문에 목표가가 좀 하향됐거든요. 네. 근데 주가도 워낙 부진하다가 오늘 그나마 고개를 들었는데 부정태근님 아직은 안 될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 뭐 때문에 사셨는지를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 음. 그 만약에 제가 카지노를 픽을 한다라면은 강원랜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이제 현재 15,570원인데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은 그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지고 계신 강원랜드 차트 일단 먼저 볼 건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뭐 작년까지 안 가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보신 바 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다른 카지노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롯데관광개발도 올해만 보더라도 8월 달에 반짝 반등이 나왔다가 잠시 식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 보시면 아시면 8월 7일 날 반등이 나왔다가 좀 식었거든요. 지금 강원랜드와 다른 카지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강원랜드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8월 달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결국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 거죠. 국민 관광객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가 되는 카지노, 그러니까 국내 전용이냐 외국인들이 들어오냐 요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카지노를 본다라면은 국내 쪽인 강원랜드를 보는 것보다, 저는 만약에 제가 강원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네. 매수가 부근 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하고 롯데관광개발을 볼 것 같아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3월달 카지노 매출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흑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8월달에 중국인 관광객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다가 시장 안 좋은 부분들이 같이 흘려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서 바닥을 잡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흑자 전환 얘기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14,0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차트하더라도 저 같으면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굳이 들어간다라면은 강원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롯데관광개발 들어가든 파라다이스 들어가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부정 의견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지노 종목을 보신다면은 실적 부진 이야기가 나오는 강원랜드보다는 차라리 롯데관광개발 쪽을 보자라고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우성이요. 후성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500원에 20%요. 13,500원에 20% 정도요. 네네.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8% 가까이 그러니까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고점대에서 또 매수를 하셨는데 네. 후성에 대해서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부정 긍정 의견 들어보고 나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게요. 후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후성은 중립이 우세하고요. 한 네. 분이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조범석 팀장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으로 더 가능할까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시간이 싸움인데 네. 우리가 앞서가지고 좀 이 후성이 반도체랑 또 2차전지 전액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산업이 얼마만큼 허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쫓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반도체가 지금 허랑 중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대답은 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하시면은 요새는 반도체 종목 뭐 좋아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다 HBM이에요. 전통 맞아요. 반도체는 아직 안 좋습니다. 전통 반도체 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와 이제 합사한 가전 쪽을 항상 많이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실수요적으로 하는 모바일 PC 이런 시장도 있다시피 전반적으로 아직 그렇게 시장이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후성에서 이제 딱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근데 아까 사이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런 소부장 종목 지금 포트에 쌀 때 꼭 하나 두 개씩은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을 드렸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일단 최초로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 건 2차 전지도 있겠지만 저는 후성을 오히려 또 반도체 쪽으로 더욱이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이번에 4분기 내지는 항상 연말 하반기에 들어오면 재고 조정이 이제 다시 쌓는 방향으로 고객사들이 쌓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나 전반적인 반도체 낸드 가격들이 올라온 부분이 재고 자산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내지는 뭐 반도체 기업들이 선택할 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우리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시키고 있잖아요.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동결시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똑같은 형태로 간다. 그럼 후성의 흐름은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야 되는 사이클은 다음은 증설 이슈가 나와야 돼요. 재고 자산은 일단 쳐서 어느 정도 다 해소는 되어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 상황에서 다시 반도체 경기 살리면서 수출 경기 살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 후성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딱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수출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미래적으로도 괜찮게 보지만 이 전반적인 이 반도체 내지는 국내 경기까지 바라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긍정 포인트 드렸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상승이 제한적인 여유도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호흡으로 보셨을 때는 긴 본전가까지 빠르게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겁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지껏 버텼는데 굳이 본전가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조금만 더 저는 이 종목 정말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정말 많이 나뉘어요. HBM은 올라가 있고 이런 전공종 소재 종목들은 못 올라가 있고 이런 종목들 지금 정말 잘 잡고 계셔야지 향후 계좌의 수익률이 크게 불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없어도 저는 장기간 동안 잘 들고 가시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된다, 반도체 수출 늘어났다, 이 신호탄 터지면은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증설 이슈까지 붙는다 갈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잘 한번 좀 기간 가지시고 아예 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잘 한번 끌고 가셔서 수익 실현 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솔토로서 솔트룩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은 20%입니다. 26,000원에 비중 20% 정도요. 예. 최근에 반등 나오셨을 때 들어가셨을까요? 3일날 사주시던데.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수익권이시네요. 맞아요. 또 오늘도 상승을 했고 음. 내일 또 상승 추세 이어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어디까지 예, 수익 볼 수 있을지 네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솔트룩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수익권이신데 얼마나 더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우리 이성훈 차장님은 중립 의견이시거든요. 네. 뭐 유의할 점 있을까요, 차장님?
우선 이 솔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 AI와 관련된 그런 좀 주가가 연동성이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음성 인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삼성전자와 또 많이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물론 주가 지금 현재 좀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여력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주로서 통화 정책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상승 여력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겠지만 뭐 이거에 대한 뭐 빅데이터나 뭐 AI 스토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얼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부분은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한마디로 지금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 지금 연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계속 좀 적자 구조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조금 보유를 하시되 이거에 대한 추가 매수 관점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이 솔트럭스는 말씀드렸듯이 AI 쪽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많이 모멘텀이 많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그런 투자나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제품 출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추가 매수보다는 수익 보셨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좀 이슈들을 팔로우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솔트럭스까지 저희 전화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이 계시네요. 19,0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올라왔을 때 다른 네. 섹터로 갈아타는 게 회복이 빠를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전고점대에 들어가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부정태근님께서는 긍정에서 바로 또 부정으로 네. 바꾸셨네요. 네. 네, 그럼 이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 반등이 잠깐 반등일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야 될지 사실 원전 섹터 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온 네. 것 같거든요. 다른 섹터로 좀 갈아타야 될까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선택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섹터로 갈아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선인가 원전하면서 제가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원전하고 조선 같은 경우 시간 많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길게는 5년까지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져갈 자신이 없다라면은 이거는 교체 매매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순수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원전 섹터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이분이 갈아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부정을 좀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원전 섹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온다는 그 가시화가 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더 걸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좀 늦을 거예요. 늦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다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교체를 하셔가지고 뭐 장기 매매보다는 단기라든지 중기 쪽으로 이제 트렌드 매매를 하시는 게 이분이 좀 맞지 않나라는 판단에 일단은 부정 의견 드렸고 그리고 질문하신 게 대답해 보자면은 이제 의뢰하신 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종목 교체 최대한 손실 줄여가지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데이터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106님이신데 넥스티를 매수하셨고 매수가가 1,555원이라고 합니다. 네. 비중이 무려 75%라고 하시는데 네.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릴게요. 네, 그럼 내문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문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넥스틸은 과연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네. 그럼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손 팀장님, 넥스틸 지금 뭐 비중이 매우 높으시거든요. 지금 매수가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수익 이내에 좀 매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23년 8월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3개월, 6개월, 1년 차이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넥스틸이 속한
섹터가 철강이기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단기적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신규 상장 이후에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3개월 전에 정말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안 보여주고 있어서 넥스틸도 조금 바닥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9월 말에 어떤 단기적 슈팅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납니다. 추석 앞이니까 지정학적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철강, 어떤 뭐 반덤핑 관세나 어떤 중국에서 철강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뭐 하이스틸이나 뭐 문배철강 뭐 이런 종목도 움직이죠. 근데 넥스틸은 신규 상장한 데다가 시가총액이 2,350억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동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들 수 없는 게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단기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좀 잡고 가야 되는 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예수가 풀린다. 보유에서 풀리면은 점점 주가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확실하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어떤 뭐 반덤핑 관세, 실적 발표 전후로 수급이 모였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예수 물량 풀리기 전에 좀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8,3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80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 잡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나와보자라고 이렇게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워낙 또 시장이 좋았어서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은데 네 분 통해서 한 줄 전략으로 한번 저희가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금 말씀을 끝내주셨던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내일장 한 줄 전략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네, 한 줄 평은 생각보다 심했군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불금을 즐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금을 네.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매수하신 보유하신 분들 좀 그래도 오늘 좀 안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됐는데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면서 공매도 비중이나 이런 걸 체크했었는데 이차전지 관련해서 공매도 자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가 통상 시장을 들어올 때 수급보다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급이 이어질까? 우선은 기계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이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생각보다 정말 많았었구나. 네. 그래서 이 정책의 효과가 정말 외국인 투자가들이 화들짝 놀랐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어떤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특성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눈치를 좀 볼 것 같긴 한데 좀 뉴스를 나와봐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오늘 추이가 지속되겠지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얼마든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뭐 상승폭이 한 2%, 3% 나왔으면은 좀 안전하게 우상 추이가 나오겠지만 거의 5%, 6% 상승했으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오전장 수급 보고 오후장 봤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왔는데 밑꼬리가 달려 있으면 정말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내일 뭐 음봉으로 마감하든지 뭐 상승폭을 반납하든지 하락할 때 밑골이나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개별 종목 장세를 삼고 좀 주도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꼬리가 달려 있는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조범수 팀장님은 어떻게 세워 주실까요? 저는 딱 시총 상위 종목만 일단 보겠습니다. 반도체 vs 2차 전지 수급 눈치 보기입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 혹시 장중에 보셨던 분들이면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안 올라갔습니다. 막판에 지수 땡기면서 딱 종가에 갑자기 1% 이상으로 마감을 했어요. 상당히 좀 특이점이 온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2차 전지가 어쨌든 오늘 우리 오전 중에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낮춰진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쇼커버링이 더 들어올까요? 솔직히 조금 이 구간에서 좀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환호할 만한 상황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법하지만 향후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못 갔어요. 2차 전지가 만약에 약간 조정이 나오거나 수급이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반도체가 못 간다. 잠깐 일보 후퇴 단기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전에 살펴드렸던 재료 중에 이번 달에 IPO가 정말 많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증시 부양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이 IPO가 들어오려고 해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살펴봤었을 때 저는 11월 달 일단 나올 거는 다 나왔고 다음에 2차 전지랑 반도체를 빗대어 봤었을 때 이걸 빗대어 보는 이유는 수급이 그래서 시장 내에 도느냐 못 도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돌아가지고 2차 전지가 살짝 눌릴지언정 버텨준다면은 이 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분을 빚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눌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같이 눌린다. 네. 단기적으로 그러면 탈출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타자로는 그동안은 부정퇴근이시지만 오늘은 그래도 중립퇴근이라고 하시는데 네. 내일장 전망도 그럼 중립이실까요, 이사님? 중립은 아니고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섣부른 매도 자제 그리고 일단 관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단 버텼으니까 일단 섣부른 매도 자제하고 버텼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을 얼마만큼 이제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손실이 나신 분들은 얼마만큼 손실을 축소시킬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실 축소든 뭐 수익이든 일단 상승 즐기세요. 즐기고 뭐 갑자기 올라가다가 확 꺾이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승 가다가 2,600포인트에서 거기서 부침 나오면서 충분히 팔자리 줄 거거든요. 그때 가서 고민해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손실 축소든 그래서 수익이든 일단 상승을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상승의 힘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이라도 반대로 꺾이진 않을 거거든요. 공매도 금지한 거 취소한다. 요 얘기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안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승의 힘에 의해서 이번 주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적어도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정태근 이사님 말씀처럼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성웅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내일 지켜봐야 할 업종 그리고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업종 섹터가 지금 오늘 뭐 급등이 나왔던 그 업종과 섹터가 이어지는 부분이 이게 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올라도 고민, 또 떨어져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불안해하시는 것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너무 이제 뭐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도 오늘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역시 미국 쪽에서도 이 긴축에 대한 부분에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지만. 이 미중 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높게 좀 평가를 많이 했던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도 인하한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제한한 것처럼 각국도 그 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이런 증시 부양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올랐던 것처럼 본다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전만큼의 이 미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이 시장을 짓누르는 방향은 정말 완화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이 포트에 대한 부분은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금지 부분이 나중에 뭐 외국인들의 뭐 자금 이탈, 뭐 이거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더 챙기시는 전략을 또 이제 타이트하게 또 하셔야 되는 시기가 좀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악재보다는 이제 시장에 좀 호재에 민감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분 다 그래도 긍정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내일도 시원한 상승장 기대해 보면서 네. 저희 주상전화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